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서 만든 게 국민의힘 우선 명패부터 다 바꿔치기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명패를 바꿔서든 안 하든 간에 지방선거 이기고 그 다음에 대선 이기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 이기고 연속 3번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연속 3번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금 실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민에게 보여주는 국민의힘은요, 굉장히 무능한 정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한 위기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연전연승을 시켜준 우리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이 볼 때 아니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무능했어? 아 이건 아닌데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이 더 훨씬 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실망을 했으면 또 이 기대, 살아날 길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대로서는 살아날 길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판결은 말이죠. 통상적으로 법원이 정당의 자율적 결정이다. 그래서 정당 내부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판결을 좀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이번 국민의힘의 이 비대위원 출범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즉 민주적인 정당 운영 이 본질에 반하는 지나치게 굉장히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법에도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헌법에도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당헌 당규에도 위반이 된다. 그러니까 세 개의 족쇄를 꺼내 들어갔고 이 세 개의 족쇄 모조리 다 위배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요 매우 이례적인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판결은 판결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가 지금 우리 여당에서는 유상범 범죄지원단장 왈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비대위원들 자격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비대위 체제도 그대로 유지하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두 개 비대위원장과 그 다음에 비대위 체제는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복병이 방금 전에 나타났어요. 바로 뭐냐? 바로 이준서이가 새로운 입장을 하나 내놨습니다. 뭐라고 입장을 내놨느냐? 만약에 저도 이미 오전 첫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에 비대위 체제, 현재의 비대위 체제가 그야말로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직무 정지됐을 뿐인데 주호영 직무 체제만 비대위원장만 정리됐을 뿐이고 비대위 발족된 비대위하고 새로 임명된 비대위원들의 임명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끌고 가서 만약에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비대위 체제로 지금 이제 당 대표 대행 체제를 끌고 간다.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서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만 직무 정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대위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비대위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바로 이준석 당대표 체제의 자동 해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처분 신청을 한 직접적 이익이 뭡니까? 내가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상실한 거. 이 상실한 권한을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요청을 했는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권한 상실이라고 하는 회복할 수 없는 이익을 침해받았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판결의 취지에도 제가 보기에는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비대위 체제를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이준석 당대표 직위의 자동 해임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바로 당대표의 회복할 수 없는 권한이 침해받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반한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바로 이전 판결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더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왜 그러면 이 비대위 체제를 그냥 몰고 가려고 하느냐. 지난번에 직무대행체제 그때만 해도 이준석의 당대표 권한이 살아있을 때잖아요. 왜? 대표의 권위가 아니고 대표의 사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 권한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해서 그렇게 사고 처리된 당대표의 직무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한다. 직무대행체제였거든요. 바로 이 직무대행체제로 지금 넘어가는 문제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총에서는요, 결국 이 문제는 어디로, 연결 지점이 어디로 되느냐.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새로운
직무대행 체제가 됐든 비대위 체제가 됐든 이거를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맡길 만한 지금 여건이 되느냐, 이게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상당한 일각에서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라.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와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 체제를 이끌거나 아니면은 직무대행 체제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지금 의견이 고개를 상당히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 즉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은요, 홍준표, 조경태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신평 변호사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여러분께 종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 여당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복구 시나리오, 어떻게 됐든 간에 당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에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좋느냐. 4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안이 내부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 하는데요. 어느 걸 하나 쉽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권성동 체제로 해서 그대로 가자. 직무대행 체제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다. 가처분 신청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인용된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을 또 하면 어떨래? 이런 지금 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권성동 대표 체제로 가는데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지난번과 같이 비대위 체제 이전의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가면 그 당시 사표 내지 않고 남아있던 최고위원들 플러스 그 다음에 사퇴 선언을 했던 그런 그 최고위원들을 새롭게 대신할 최고위원을 뽑으면 될 것 아니냐. 전국위를 열어서. 그래서 최고위 체제로 넘어가자. 이러한 의견도 같이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게 아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법률적 정치적 책임이 상당하니 아예 이 기회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가지고 비대위가 됐든 최고위 체제가 됐든 맡기자. 이 안이 이제 두 번째 아니고요. 세 번째로는요. 지금 이거는 아예 추가적인 제명을 한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제명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경찰에서 발표를 하면 기소 조치가 되면 그리고 기소가 되면은 당연히 당 대표의 권한은 상실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당 대표를 뽑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고요. 네 번째로는 아니다. 이준석이가 차대에 퇴로를 열어줘가지고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은 최고위가 총사퇴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서 4가지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자진사퇴, 지금 이준석이가 자진사퇴 하겠습니까? 자진사퇴할 의향은 전혀 없다. 시종일관, 지금까지도 그 자세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퇴로를 열어주면 자진사겠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오겠어요? 죽자사야 지금 목숨 걸고 달려드는데, 그래서 네 번째 안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명하는 안, 이거 제명한다? 그러면은 윤심을 빌어서 제명했구나. 이런 또 프레임 전쟁이 이루어지면은 이것 또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경찰에서 말이죠. 지금 진술은 많은데 결정적 스모킹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환 조사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제명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 기소, 이 기소를 조치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박탈하는 것, 이것도 또한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 4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4가지 전부 다 굉장히 어렵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의 한 수가 나와야 되는데 신의 한 수가 과연 어디가 있겠느냐.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이 진퇴양난에 빠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가 하는 얘기에 절대로 사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준석이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본인은 잠적하겠지만은 인용이 나오면 당에서 누군가가 이런 일을 누가 저질렀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데 나는 거기는 끼지 않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저질러놨으니 너희들끼리 해결해. 자업자득이야.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책임지는 인물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준석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협박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일각에서도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는데 그 비대위원장을 대행하는 체제가 나온다?
이것도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의 신청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의 신청은 같은 재판부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는 경우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영환, 신평, 그 다음에 홍준표, 그리고 조경태 의원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환 충북지사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자, 홍준표 시장은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장 내놓는데 김영환 지사가 당선된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요, 처음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준석, 이건 야당의 열광적 지지를 받는 이준석, 이제 이중생활 끝내라.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리고 당원들 공문을 받고 대표로 복귀한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일이다.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 야당의 열광적 지지를 받는 여당 대표라니 이제 이런 이중 생활을 끝날 때가 됐다. 이번 일은 사법부의 직권 오남용이자 판사의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오만과 만용이고 사법부의 엿가락 판결로 여당은 지휘부를 잃었고 대혼란이다. 그는 휴지 조각 같은 판결문과 정부 여당 지지자들의 분노를 맞바꿨다. 이러고도 당에 남아있는 것은 적과의 동침을 의심받는 일이다. 그런 그가 당 대표로 복귀한다? 글쎄 가능한 일일까? 당원들의 공문을 안고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일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겼으나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잃었다. 그는 국민의 힘의 분노를 쌓았고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과 한몸이 됐다. 그의 비효감은 어디서 리사이클링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그러면서요, 민주당의 역선택에 의존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윤석열 몰락 기원의 깃발을 펄럭이며 배신의 항구에 닿고 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김영환 충북지사 우선 이준석을 굉장히 맹공하고 있으면서 판사의 판결문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평 판사, 전 판사고 이제 변호사인데요. 국민의힘에 대한 응원, 이런 제목의 글에서 이준석과 그리고 이준석을 필두로 하는 일베 세력, 그리고 윤핵관 세력, 전면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의 비정 상황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제3의 깨끗한 인물을 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강한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 판사 얘기 이 앞방송에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닥쳐도 조금은 냉정하게 이를 바라볼 수 있다. 인생의 경험에서 어떤 일이든 외견과는 상관없이 항상 좋고 나쁜 면을 함께 가진다는 법칙을 터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군 인용을 한 재판부가 그동안 내걸어온 강한 사법 적극주의와 과연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에 관한 세계적 사조에 비춰 합당할지는 조금 의문이다. 판사에게 사법 적극주의는 언제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나 이것이 민주주의 근본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세계 법 밖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급적 재판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국힘당 지도부가 억지로 비상상황을 작출해낸 것이 영 마땅치 않았다. 또 그 비상상황을 처리하는 주체로 떠오른 인물의 집단이 썩 좋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고작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그친 비대위에 정당의 내부 활동이라는 면책 특권을 선뜻 부여해 주기에는 주저되는 면도 없지 않았으리라. 예. 그러니까 재판부의 입장을 그냥 조금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왜? 그 인물이 그 인물로 비대위를 구성했으니 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인물의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다. 국힘당은 머리에 해머를 맞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고 대통령실도 묘방을 갖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국힘당을 지지하는 이들도 이 혼경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기저기 모여서 설왕설래한다. 애초에 이준석의 성상납과 관련된 7억 투자 각서에 그의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하였을 때 이것을 사고가 아닌 권리로 보아서 절차를 진행하였더라면 좋았다. 당 대표라는 사람이 헌정사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지극히 혐오스럽고 치욕적인 범죄에 연루되어 우선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처분을 받아 당 대표를 떠난 일은 권리로 볼 수도 있었다. 이렇게 했더라면 법원이 한 정당의 핵심적인 사항에 개입할 명분을 아예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재판부의 태도에 관한
내 가상적 추측과 아울러 더 한 가지 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의 전제를 마련하고 한다. 국힘당은 그 뚜렷한 본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소위 이 전 대표가 내명한 소위 윤핵관의 일부가 그 범죄에 들어가는 토 세력이고, 둘째는 이 전 대표를 필두로 하는 일베 세력이다. 사실 이 두 세력은 건전한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국힘당의 본류가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성격의 못난 덩어리들이다. 윤석열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정계 입문 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했으나 국힘당이 변하여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것은 결코 아니다. 국힘당은 약관의 변화는 있었어도 본 모습은 그대로였다. 그러므로 차제에 가급적이면 이 두 세력을 전면에서 끌어내어 국힘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의 품격을 갖추려고 노력할 때다. 그래야 국힘당이 살아난다. 아주 절절히, 제가 왜 전량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냐면요, 그 논리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 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 참고적으로 신평 변호사도 요즘 연일 이준석을 비판하고 있고요. 이준석을 포용하라, 끌어안으라, 이런 부류에 대해서는 이준석은 고슴도치다. 고슴도치를 끌어안는다고 찌르지 않을 거냐, 또 다시 찌른다. 그래서 김종인도 보면 지금 이준석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김종인과 이준석을 직격하는 입장문을 또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경태 의원, 한마디로요, 조경태의 1신 5, 1신 넘버 2 시리즈인데요, 선수 교체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수는요,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그동안에,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들을, 실수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의 사법화를 심각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정치의 사법화를 촉구하는 거, 이것도 마땅치가 못하다.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원내대표를 무시한 당 지도부는 좀 쉬어야 한다.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서 새롭게 출범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갖고 새롭게 출마하고, 권성동 대표 지도부는 이번에는 실수가 많았다. 너무 많이 달려와서 그런지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상황 6개월 정지를 당했는데 이 문자가 공개돼서 후폭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가 국가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그리고 민생을 챙기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 그리고 이제 수해 현장에서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 얼빠진 말로 우리 당의 이미지로 각인되어서 각인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첫 출범하는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락했고, 비상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한 비대위 출범도 문제였다. 그런데 어제는 민생이 어렵고 을지 훈련 기간이라 대통령께서 금주령을 내린 행사에서 원내대표는 막무가내 음주를 주도했다. 초청 연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행사 취지도 망가뜨린 날이었는데 우리 당의 지도부는 정말 반성도 결의도 보여주지 못했다. 대통령께서는 각별히 화이팅을 외치셨지만 당은 화합을 못했다. 더구나 그 다음날 당에서 탈출구로 만든 비대위는 법원 결정으로 무력화되었다. 그러면서요, 이대로 두면 반등하는 지지율은 다시 흔들릴 것이다. 비전을 보여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우리가 진심으로 반성해야 된다. 특히 권성동 지도부는 쉬는 것이 좋다. 이것이야말로 당신들이 충성하고 싶은 대통령께 충성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당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열망도 있고 뛰어난 당신들이지만 이번에는 기술이 부족했고 역량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 나는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법 오래 정치를 해왔는데 지내온 길을 회고해 보니 정치는 어렵다. 갈수록 어렵다. 소통 매체는 더 날렵해지고 시민들의 정치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 과거의 방식으로 정치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성공하는 윤석열 정부,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이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선수 교체에 협조해 주십시오. 굉장히 사실상 용어는요 부드러운데 논리의 전개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요. 조금 전에 입장문을 짤막하게 내놨는데요. 문제는 이 입장문을 금방 내 삭제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민심에 따라 이준석 권동성 체제 해체하고 원내대표 새로 선출해서 비대위 하라고 그렇게도 충고했는데 법원에서조차 정식 정치재판으로 농락당하고 이제 다시 권성동 체제로 돌아갈 건가? 떠나는 민심은 어떡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나요? 당이 뭔가 중심이 있어야지. 야당도 아닌 여당이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당 운영을 해서야
전국이 안정되어야 지방도 살아납니다. 이렇게 SNS에 입장문을 올렸어요. 아무래도 이게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삭제한 것 같은데요. 이 삭제한 배경 홍준표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중간 보도를 드리고요.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께 빠르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찍이 말씀을 드렸듯이 일각에서 권성동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비대위 출범할 때 한 번 신임을 받은 적이 있고요. 지금 이제 9월, 내일 모레가 9월 아니겠어요? 정기국회 지금 일대 전쟁을 앞두고 사령관을 또 바꾼다. 그러면은 더 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일각의 반대 여론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